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냉장고 유리에는 제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놀라 돌아보면 통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냉장고 문을 지날 때마다 여자는 한 걸음씩 가까워졌고 마지막 문에서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대형마트에서 야간 진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 새벽까지 음료와 냉동식품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직원 셋이 결근해 식품관 동쪽 구역을 저 혼자 맡았습니다. 보안팀장은 자정 이후 14번 냉장 통로의 유리문이 검게 보이면 바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냉장기 습기 때문에 가끔 반사가 이상해진다고 설명했지만 제 이름표를 떼서 주머니에 넣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쯤 14번 통로 전등이 한 칸씩 꺼졌습니다. 저는 음료 상자를 밀며 센서 아래로 걸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지나가면 켜져야 할 불이 제 뒤에서만 켜졌습니다. 누군가 제 발자국을 따라오는 것처럼 빛이 차례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유리문에서 회사의 코트를 입은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통로 반대편 끝에 서서 쇼핑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잠겨 있었고 손님은 모두 나간 뒤였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전으로 보안팀장을 불렀지만 잡음만 들렸습니다. 유리문을 다시 보자 여자는 조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우유 한 팩과 붉은 사과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가 옆 문으로 이동하자 그녀도 반사 속에서 같은 만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과자 코너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은박 포장마다 작은 여자가 비쳤습니다. 포장 속 여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장 방송에서 폐점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2시간 전에 끝난 방송이었습니다. 안내 마지막에는 남은 고객 한 분은 14번 통로로 와달라는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이어서 제 이름이 또렷하게 불렸습니다. 저는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플라스틱 판에는 제 이름 대신 14번 손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반품시간 새벽 2시 14분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2시 8분을 가리켰습니다. 직원 출입문 유리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반사 속 여자의 바구니에는 우유와 사과, 제 작업 장갑과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 물건은 제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리 속 여자가 바구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동시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자 화면에 사진이 한 장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저는 14번 냉장고 안쪽 선반에 웅크리고 있었고 유리 밖 여자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2시 13분이 되자 매장 안의 모든 냉장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리문들이 차례로 열렸다 닫혔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 통로를 걸으며 손잡이를 잡는 순서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제가 선 출입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유리를 보지 않으려고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광택난 타일에도 여자가 비쳤습니다. 반사 속 그녀는 제 발밑에 엎드린 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천장 방송에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품할 물건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시 14분 출입문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 너머가 직원 복도가 아니라 14번 냉장 통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문을 열어도 같은 통로에 다른 유리 앞에 서게 됐습니다. 통로 끝에는 회색 코트의 여자가 실제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는 냉장고 유리처럼 매끈했고 그 안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녀가 바구니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우유에는 오늘 날짜가 아니라 제가 입사한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과에는 제 이름표가 꽂혀 있었습니다. 작업 장갑 안쪽에는 손이 들어있는 모양만 남아 있었지만 직접적인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안팀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름표를 떼라는 것은 유리 속 손님이 이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에 이미 절 4번 손님이라고 적힌 뒤였습니다. 저는 이름표를 냉장고 안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유리 속 제 모습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반사된 저는 냉장고 안에서 이름표를 집어들고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리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로 조명을 끄기 위해 비상 차단기로 달렸습니다. 스위치를 내리자 매장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반사가 사라지면 여자가 움직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비상등이 붉게 켜졌고 유리마다 제 모습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제가 안쪽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운데 문 하나만 조용했습니다. 그 유리에는 회색 코트 여자가 멀리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문이 출구라고 생각하고 손잡이를 잡았다가 멈췄습니다. 유리 아래 성게의 바깥이라고 손가락으로 쓴 글자가 보였습니다. 제가 선 곳이 이미 유리 안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 비상 차단기를 다시 올렸습니다. 흰 조명이 켜지는 순간 모든 반사가 제 동작보다 아주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반사 속 제 모습들은 뒤늦게 멈췄지만 회색 코트 여자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녀는 유리 속 저를 지나 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직원 출입문이 원래 복도로 돌아왔고 보안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카메라에는 제가 2시간 동안 빈 냉장 통로 앞에서 한 문씩 옮겨 다니며 유리를 두드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2시 14분 화면에서 제 반사가 먼저 통로를 빠져나가고 실제 저는 몇 초 뒤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마트 회원 앱에는 아직도 14번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구매 기록이 쌓입니다. 우유 한 팩과 사과 하나, 그리고 제가 자주 쓰던 물건이 매주 하나씩 추가됩니다. 어제는 전신 거울 배송 완료 알림이 왔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거울이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았는데도 검은 비닐 표면에 회색 코트 여자가 비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제 집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